먼저 통일교 특검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통일교 특검인데요.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면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계속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돌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못할 것도 없다라면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하자라고 밝힌 건데요. 과연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통일교 특검을 강력히 거부해 왔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내란 세력의 물타기다라고 비판해 왔었는데요. 그런 민주당이 하루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론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다른 판단이 있어서인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여론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야 지지율과 이 국정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찬반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62%가 나왔어요. 전체 국민 대비 62%가 네.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오히려 더 많은 비율로 찬성을 했습니다. 67%가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전화면접 조사는 정치 저관여층들 특히 무당층들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70%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압도적인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 사안은 특검을 안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큰 압박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갤럽만 지금 뭐 신뢰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요. 지난 주 초에 나왔던 조원 CNI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90% 가까이 통일교 특검 찬성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원들의 어떤 지지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뭉갠다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전재서 장관 관련된 지금 보도가 주말에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그저 뭉개기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또 뭉개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점을 좀 짚어보면 요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까지 줄줄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통일교 특검을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정말 통일교 의혹 수사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 특검들의 편파 부실 수사 논란에서 시선을 좀 돌리려는 국민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 이런 네.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전재수 발로 시작을 돼서 윤영호 본부장의 16명의 민주당 관련 인사들, 그중에 4명은 현직 대통령실의 장관급이라는 사람까지 얘기했으니 앞으로 명단이 나올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변명이 뭐냐? 수사 중이니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중이니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특검으로 빨리 전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일단은 환영한다. 특검 특검으로 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1월 1일자, 그러니까 갤럽 조사가 지금 이렇게 통일교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여론이 악화되는 여론조사가 1월 1일 2026년 1월 1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2026년에 시작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빨리 봉합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던져놓은 거예요. 일단 던져놓고 이따가 후수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천 방식이나 뭐 시기 도입이나 해서는 또 임명권을 또 누굴 추천하냐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질질질 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뭐 일단 던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정치권 주변에서 수십 년간 떠돌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특검 이렇게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동원되는 특검을 할 만큼 결정적인 이런 스모킹 건 같은 게 좀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입장이 지금 바뀐 거는 민주당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겠나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통일교와 유착됐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민중기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당사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이 당원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민간 업체까지 직접 압수수색을 해서
기어이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례성의 측면에서도 민주당에 관련된 의혹들이 있다면 당연히 특검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집권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검찰과 경찰 조직 모두가 다 이 행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했으면 당연히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경찰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 전재수 장관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2시간 넘게 시간을 벌어주면서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도화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미 공감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만 계속 뭉개기를 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공정한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선회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민주당 지지층조차 특검을 원하고 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예전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전례를 따져봤을 때 이번 특검 수용이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다. 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가 그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재명 정부가 정권 출범하자마자 지금 통일교 사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전재수 장관을 부산시장에 앉히기 위해서 부산 해양도시 수도 이전 특별법까지 굉장히 발빠르게 발의를 하고 처리를 해줬는데 이게 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특검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말한 것도 있고요.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은 왜 이렇게 높게 특검을 환영한다고 나왔을까? 민주당 골수 지지층들은 전재수의 그 변명을 믿는 거예요. 설마 안 받았겠지. 민주당 믿는 거야. 예, 우리 민주당이 돈을 받았을 리가 있냐. 야,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하고 무관하겠지. 대북송금 그 이재명이 안 하고 이화영이 혼자 알아서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논리면 지금 이 수치가 나왔으면 그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여론을 찬성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높게 나왔으면 이분들은 대장동 재판도 재개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야, 재판을 통해서 혹은 수사를 통해서 빨리빨리 해서 털어낼 건 털어내고 다음은 지방선거 가자. 그다음 총선을 가자라는 건데 그러면 통일교도 털고 대장동도 재판 다시 털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특검 추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이 통일교 특검이 사실 민주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 정치인들 역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렇게 축전을 보낸 사례들이 끊임없이 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특검이 실제로 가동되게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좀 예상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민중기 특검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건 수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인사들 관련해서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팀 단위에서 보고를 했지만 윗선에서 뭉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일교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특검 단위에서 좀 총체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혐의조차도 특정하지 못한 것이 현재 특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출범이 된다면 민주당 인사들 특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전재수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화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정원호 구청장 네.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유력 주자들이 스크래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 국민의힘은 이미 털만큼 털었다. 그래서 더 나올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또 변호사님께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았지만 앞으로 네. 질질 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특검이 출범하려면 이제 특검의 추점 문제를 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네.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가 나눠지는데 국회에서 누구를 추천하냐. 국회 추천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 누굴 추천하냐가 있고 그 추천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뭐 특검의 기간이나 뭐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왈가왈부를 거칠 거고요. 저는 이게 결국 민주당을 향한 특검인데 민주당에서 이걸 추천해야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예, 하네요. 나를 수사하는 사람을 내가 추천해서 나를 수사하게. 이게 사실 좀 법에는 제척 깊이 회피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이번 특검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된다 보고요. 정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특검 차라리 2개를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민주당도 추천한 특검이 하나가 있고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이 하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조항에 대해서도 사람도 그렇지만 조항에 대해서도 결국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라고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실시했던 3특검이 다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모든 사안. 그리고 그 민주당이 실시했던 3특검은 사람 이름이 바뀌었어요.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사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도 전재수와 관련된 모든 사안 혹은 지금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민중기와 관련된 모든 사안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받겠냐고요. 중간 단계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걸 받겠냐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싸움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끄는데 질질 끄면 끌수록 민주당 정부 여당의 여론에 안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게 야당이 여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부 입장에서 방어할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추천을 누가 할 거냐 당연히 야당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양측 다 혐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관련 혐의는 이미 민중기 특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특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특검이 출범하는 것은 좀 글쎄요 지나치게 실효성이 없는 좀 혈세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 통일교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은 특검 수사 자체를 뭉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중기 특검 이런 특검을 뭉갰다라고 하는 것 수사를 뭉갰다라고 하는 혐의를 포함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을 출범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당연히 여당 인사들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게 비례성이 맞는 것이요. 어차피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다라고 해도 특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을 한 뒤에도 사실 예산을 발빠르게 집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3대 특검이 빠르게 가동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실을 구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을 향한 특검을 의결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대통령이 협조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3대 특검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민주당은 덧센 특검까지 통과를 시켜 3개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아마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적당히 2,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형태로 뭉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여당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면 실효성 없는 특검이 탄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예 받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야당에게 대부분의 이제 국회 내에서의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에게 추천 방식권 등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추천 방식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수사 대상의 기준을 어디까지 보느냐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 발송 같은 단순한 접촉이냐 아니면 실제 자금 지원이나 청탁 같은 정경 유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준 좀 어디에 두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행사 참석과 그 축전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과정에 자금 지원이나 뭐 이러한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수준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것까지 기소할 거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그 청심 빌리지 골프장 거기에 엄청 많이 가서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있는데 통일교에 골프를 치러 가는 것도 문제냐? 그냥 골프장 예약하는 것도 문제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상 뇌물수수는 어떠한 금품을 받는 것 이외에 향응 제공을 받는 걸 다 금지되어 있어요.
아, 난 내 돈 내가 내고 쳤다. 근데 그게 예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뭔가 통일교에게 다른 수수를 써서 예약을 했다. 이거는 병원 예약할 때 병원에 줄 서 있는데 정치인들이 병원 새치기를 해가지고 문제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와 약간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서 충분히 법률에 저촉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다 가려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디까지 가려낼 것이냐. 이게 지금 22대 국회인데 21대, 20대, 19대, 18대, 17대까지 갈 것이냐. 현직 살아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이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여야 말고 전직 여야 의원들도 예, 왜냐면 그분들도 그러니까 23대나 24대는 또 출마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지금 쉬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도 많아요. 다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또 들어갈 건데 이미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 압수수색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도 압수수색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자료만 받아가지고 정리만 하고 공개만 해도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리고 이번 특검에 좀 특이한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수사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폭넓게 충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골프장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골프장 몇 월 며칠 몇 번, 누구는 몇 번, 누구는 몇 번, 누구는 행사 몇 번, 이런 거를 조사한 거를 폭넓게, 누구는 선물 몇 개,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통일교에 있는 무슨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라고 해서 호증 붙인 다음에 폭넓게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압수한 가위입니다. 압수한 돈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 특검법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을 해줘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대로 이 특검이 이제 가동돼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현직 이 중진 의원들이 줄 소환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년도 전국 운영이나 또 선거 지형에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희보다는 민주당 쪽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당장 그 지목이 됐던 이 여권의 인사 자체가 서울시장에서 지금 여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로 엄청난 타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당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수사를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혐의가 특정돼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합의한 특검에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 기소가 정치 기소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공천장을 주게 되면 그 자체로 엄청난 또 파장이 될 수 있고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엄청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힘 인물들이 지금 그 도마 위에 오른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수사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여권 내 파장을 저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다고 여권 내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호할 유인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선거라고 생각이 되면 민주당 내 경쟁자들도 전재수 장관을 지킬 유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는 저는 순항할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팁 하나 드릴게요. 이 특검의 수사 종료 시점을 내년 공천 이전까지 목을 박아두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2월 28일까지 특검은 1차 수사를 종료한다. 그리고 양 당에서 지금 그 지방선거 양 당이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음주운전, 아동학대, 뭐 혹은 디지털 성범죄인 사람 제외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형사처분만 있어도 제외되는 범죄가 있어요. 뭐 성희롱이든 뭐 성 관련 범죄, 기소유예도 포함, 이런 게 있는데, 자, 특검에서 조사 결과 기소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공천 부적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양당이 치킨 게임으로 어느 당이 더 잘못했냐라고 가면, 뭐 개혁신당은 자유롭겠죠. 제가 보기엔. 그리고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일단 전재수는 아웃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 실무하는 협상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특검 수사 기간까지 정해야 된다 이런 팁까지 좀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좀 하나 짚어볼 게 민주당이 이 통일교 특검을 들고 나온 진짜 의도를 둘러싼 해석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실무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일부 협상이 깨지도록 유도하고 그 책임을 여권에 돌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도 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최대한 협조하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오히려 그래 특검 검사도 너네가 추천을 해라. 혹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기간도 너네가 정해라 등등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쪽으로 가서 결국 대통령실 문턱까지 갈 겁니다. 대통령실이 국무회의를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통과돼야지만 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굉장히 그 정치적 고도의 술수 싸움이 앞으로 한 2, 3주 내에 첨예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6개월 남았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들이 등록해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게 2월 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장 줄 때까지 시간을 벌려면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법안 자체가 발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고 발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발의를 또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법사위에 또 얼마나 이 지난한 또 논의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회의 의결되기까지 상당한 또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이 법안이 실제로 공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정부가 예산을 내려줘야 되고 특검팀이 꾸려져야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 말고 일반적인 특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주어진 시간 동안 거의 통상 한 달 정도는 정상적인 수사 개시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소 결정을 하기까지 또 이제 첨예한 또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뭉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당 국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전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특검 추천도 엉뚱하게 제3자 이렇게 갈 것 없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추천을 해놓고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나 보자. 저희가 그 시험대에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한다면 누가 그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야당이 대부분의 실무적인 것들을 협의를 해주고 수사를 빨리 개시하게 해달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여야가 합의한 후보군으로 결정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이 더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좀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또 일단 민주당이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선 상황이니만큼 이후에 또 어떤 과정들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